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행 1년을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 부산의 성과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국적해운사 H&M이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부산항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비전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글로벌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선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삼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서구에 조성됩니다. 그동안 중간 연결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돕고 본인은 세액공제나 답례품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첫 해 부산의 실적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석진, 박재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실적을 알아봤습니다. 중복 기부를 포함한 총 기부 건수는 15,312건, 기부 금액은 12억 7,300여만 원입니다. 한 번에 평균 8만 3천 원을 기부한 셈입니다. 각 지자체별 실적입니다. 부산시는 2,077건에 1억 5,5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시를 제외한 16개 구군의 평균 기부 금액은 6,900여만 원. 이 중 1억 원 이상 모금한 곳은 사상, 영도구와 기장군 3곳이었습니다. 특히 사상군은 1,018명이 1억 6,700여만 원을 기부해 부산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로는 기장군이 1,3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구는 2,4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는 기부 건수가 48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인 전액 세액이 공제됩니다. 또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선 개인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줘 일석이조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650억 원입니다. 12월 모금액이 260억 원으로 연말 집중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2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8억 2천만 원, 전남 고흥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모금액은 1억 5천만 원, 16개 구군을 더한 모금액은 12억 7천만 원으로 전체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제도 시행 취지인 주민 복리를 위한 기금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액이 1억 5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의 어떤 광역단체로서의 목표액이 1억 5천을 설정한다는 건 너무 좀 소극적으로 목표액을 잡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상남도라든지 다른 어떤 도 단위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좀 목표액을 좀 더 많이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매력적인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외한 지난해 주요 답례품 판매 현황을 보면 전북 장수군의 사과와 제주도의 감귤 순으로 많은 판매를 보였지만 부산의 답례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산에 오는 관광객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 출향해서 서울이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산의 어떤 상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향 부산을 좀 느낄 수 있고, 이제 기부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의 격을 좀 높이고, 또 그런 상품을 다양화해가지고. 부산시는 올해 관광과 결합한 답례품 개발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개의 답례품에서 관광 상품을 포함한 18개로 품목을 늘리고,
목표액도 연간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국적해운사 HMM이 파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해원연합노조는 단체 협상 결렬을 사측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항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해원연합노조가 단체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단체 협상은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교섭하는 것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2주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운의 파업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파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게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를 모르는데 예전에 한번 맛보기로 이제 봤던 게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부산항에 입항을 못 해가지고 공해상에 이제 배들이 떠돌 때 그때 이제 화물 클레임 걸렸던 것들이라든지 그 많은 그 화물에 걸려 있는 이해관계에서 오는 그런 파급 효과는 뭐 현대차나 중공업의 파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2월 인수 예정인 새 선박의 출항부터 막을 방침이어서 부산항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해발 물류 대란으로 해운 물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첫 파업까지 가시화되면 수출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HMM 육상 노조가 준법 투쟁에 나서고 해원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데에는 임금 협상 이외에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HMM의 대주주이자 채권단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소기업인 하림을 선정하자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하는 격이라며 해운업계와 금융권 등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익이 투입된 특히 공적 자금이 7조 원 가량 투입된 이런 HM 대형 우리나라 초대형 선사의 매각인데 알거리 차원에서도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주면 안 되고 투명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산은도 그렇고 또 하림 쪽에도 그렇고 상당히 불투명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 매각의 내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저하고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곽이 나왔잖아요.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자본이 많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다시 만약에 이게 유찰된 데서 다시 재입찰된다면 들어옵니다. 해원노조는 국회에서 18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채권단이 하림과 매각 본계약을 맺는다면 파업 범위를 출항과 하역 등 항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파업까지도 이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결부시켜야 됩니까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밀실 속에서 매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 기업이니까 조금이나마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이제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해운업의 경쟁력 악화는 무역과 수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환적과 출항 업무가 지장이 생기면 부산항의 비용 상승과 대외 신뢰도 떨어져 항만 경쟁력이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HMM의 매각 이슈와 노조의 파업 여부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못 박았고 부산시는 제2활주로 추가 건설을 비롯한 개항 이후 발전 방안까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제대로 된 공항이 되기엔 아직도 부족한 계획들이라며 문제점들을 꼬집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 2029년 12월 개항을 명시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나온 방침인 만큼 공항 건설 의지를 다지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1일 신공항 비전 선포식을 통해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등 남북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계획을 반기면서도 관문 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는 제2활주로 건설과 항공수요 증대를 고려한 미래 교통망 및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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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기본계획에 예정된 신공항 진입도로 왕복 4차선과 복선철도 하나로는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하루빨리 매듭지어 거점 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를 아무리 크고 지어놔봐야 거기에 노선이 없으면 사실상 여객이나 화물이 드나들지 않습니다. 지금 거점 항공사를 빨리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특히 개항 직후 제2활주로 건설 착수와 화물터미널, 주차장의 확장 등 인천공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덕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너무나 협소하고 주차장 면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 인천공항을 비유하자면 20분의 1 정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관문공항 기능할 수 있냐. 시민단체는 이 밖에도 4월 신설될 공항건설공단에 전문성 있는 CEO를 선임할 것과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삼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구 동대신동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동안 중간 연결 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주민들,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서구 동대신동입니다. 이 보동길에서 망향로로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곳,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최근 이곳에 흰천이 덮였습니다. 망향로와 보동길을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망향로와 보동길 사이 연결 도로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요 해가서 회전식 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차량 이동 시간은 기존 6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뭐 가스비도 그렇고 연료비도 그렇고 이제 힘이 덜 들지. 회전식 도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주차장 진출입로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 층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구조로 5바퀴를 돌아 나가면 위아래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 공공도로 가운데 회전식 구조의 도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로의 길이는 131m, 폭은 8.8m입니다. 평상시에 우회하던 도로에 7, 8분 걸리던 시간이 한 1, 2분으로 단축이 되고 또 우리 보행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한편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식 도로 구조물 중앙에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수영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공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칩니다. 민원 신고가 많은 건물 주변으로 불법 숙박업 근절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수영구는 지난해 불법 공유 숙박업 지도 단속 결과 한 해 동안 205개소의 불법 영업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조치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쯤 서구 천마산 구부 능선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4대가 투입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마약을 배로 몰래 들여오는 범죄, 영화에서나 볼 듯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선박 아랫부분에 숨겨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외국 국적이 아닌 국내 선박에서 발견된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신항에 정박 중인 7만 톤급 화물선 아래로 해경 잠수 요원이 뛰어듭니다. 안전 정비를 하다 엔진 냉각 장치 주변에서 마약류 물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수부가 건져 올린 방수 비닐에 여러 겹으로 쌓인 검은 물질 3개, 뜯어보니 검은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 속에는 1kg씩 100개의 개별 포장된 물건이 채워져 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방 3개에 약 300개의 마약류 물질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무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통 가격으로 보면 3,500억 원어치나 됩니다. 마약 밀반입에 이용된 이 선박은 국내 선적입니다. 지난달 초 브라질에서 출항한 뒤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해 부산 신항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예정 행선지는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외국 국적 선사 선박이 아닌 국내 선박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건 드문 사례입니다.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선박 운항 스케줄을 또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있고 거기에서 승하선했던 선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 체크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코카인 의심 물질을 모두 압수하고 승선원을 대상으로 마약 반입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에서 검거한 마약 사범은 84명, 1년 전보다 1.36배 증가했습니다.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4학년도 취약 대상 아동 예비 소집 결과 2만 239명이 참석해 93.9%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외 체류 등으로 추정되나 거주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재 미확인 취약 대상 아동은 11명입니다. 시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아동 소재와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서구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국 첫 외래어 행정동 명칭 에코델타동에 대해 강서구의회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의회는 동 명칭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고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강서구 국어진흥조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외래어 동 명칭이 난립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줄기세포 오가노이드와 3D 장기 프린팅 등 우리나라의 최신 바이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과학관에 들어섰습니다. 지역 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3D 장기 프린팅을 이용한 갈비뼈 이식 과정입니다. 육종암 환자의 갈비뼈를 절제, 스캐너로 환부를 스캔한 뒤 3D 프린터로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간 이식 수술 현장도 옮겨왔습니다. 모니터의 지시에 따라 인체 모형과 도구로 수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관이 상설전시관 3관을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 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공동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기와 비슷한 조직을 형성하는 오가노이드 등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도 선보입니다. 미래 의과학의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의과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에 선도하는 민간 의료 기업들을 조금 함께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과학 기술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를 또 관람객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과학관은 이달 말 AI로 배우는 서핑 전시물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도입해 시민들의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가격에 치솟는 사과와 배는 계약 재배 물량은 물론 민간 산지 출하를 늘리는 등 16대 설 성수품 공급을 늘립니다. 16대 품목은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등입니다. 이는 평시 1.5배 수준인 25만 7천 톤 공급으로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차에 전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습니다. 품목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7만 4천 톤을 출하합니다. 배추와 무도 한파 등에 따른 수급 상황에 따라 4만 5천 톤 가용 물량을 최대한 방출합니다. 또 닭고기와 계란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선란 112만 개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할인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6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현장 구매 시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농축수산물 전통시장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 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 만들어진 어린이 체험실 들락날락이 20일 개방합니다. 어린이 체험실 들락날락은 기존 들락날락과 박물관을 접목시킨 신개념 놀이터로 책 읽는 숲속마을과 즐거운 상상마을 두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5세에서 8세 어린이 성장 발달에 맞춘 독서와 체험, 영어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체험실 들락날락은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관 누리집이나 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상고의회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숙희 의장과 구의원, 대한적십자사 권용구 부산시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